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시지프스 3화, 개인적인 기대치가 높아서였는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뷰 대본을 쓰기 위해 2번 보고 3번 보니까 재미있는 떡밥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쳤던 대사였는데 다시 한번 보니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지프스는 분명 한 번 봤을 때보다 n번째 봤을 때 더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시지프스 3화 리뷰는 4가지를 토파볼 건데요. 첫 번째, 서해의 몸이 지지직거렸던 진짜 이유. 두 번째, 총을 쏜 괴생물체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 세 번째, 시지프스에 숨어있는 떡밥들. 네 번째, 태술의 핸드폰의 비밀. 그럼 시지프스 3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태술은 컨터맨 타임의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을 양자 전송을 통해 위상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양자 전송을 모르는 사람의 눈은 그저 각설탕이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시각적으로 연출된 걸 보았을 때 각설탕은 이동되는 과정에서 형체가 온전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루 같은 형태의 아주 작은 크기로 쪼개진 후 옮겨야 하는 지점에서 원래의 형태로 다시 합쳐지는 모습으로 순간이동이 되었습니다. 2020년 각설탕의 순간이동을 성공한 태술은 결국 2021년에 사람까지 옮길 수 있는 타임머신 개발까지 성공하게 된 것 같아요. 미래에서 오는 사람들은 각설탕이 이동했던 것처럼 자잘한 가루 형태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타임어플을 했습니다. 태술이 말한 양자 전송에 대해 잘 몰라서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서로 얽혀있는 두 입자인 광자를 각각 A 지점과 B 지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동시키고 싶은 제3의 입자 C를 A로 간 입자와 상호작용을 시키죠. 그러면 C 입자의 성질을 B로 보내지 않아도 A 지점과 얽혀있는 B 지점에 있는 광자에 C 광자의 양자역학적 성질이 재현되는 거죠. 즉, 한태술이 개발한 타임머신은 미래에서 과거로 진짜 사람을 뿅 순간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람을 2020년으로 전송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업로더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로써 서해의 몸이 지지직거렸던 것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2화 리뷰에서 서해의 몸이 지직거렸던 이유가 시간여행의 부작용인 것 같다고 했었는데요. 그것보단 쉽게 말해 서해의 몸이 2020년 과거에 완벽하게 전송되지 않았다는 것, 즉 다운로드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슈트케이스에 총을 들고 컨퍼런스에 나타난 괴생물체. 3마리의 괴생물체 중 2마리는 목숨을 잃었고 슈트케이스에 총을 들고 나타난 괴생물체만이 점차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부 표면에 습기가 많았고 한쪽은 귀 모양을 갖추었지만 다른 한쪽은 귀 모양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단속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못 맞추는 것을 의문스러워했죠. 전 이 생물체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가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화부터 쭉 시지프스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화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줬는데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다. 이 문장이 괴생물체의 모습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괴생물체가 온 시간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머신이 개발된 직후의 시간, 두 번째는 서해가 살았던 2035년 이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태술은 2021년에 타임머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을 개발한 직후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작동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미래에서 과거로 그 사람의 성질을 재현해내는 과정에 에러가 자주 발생했다는 게 첫 번째 가설인데요. 그리고 그 에러는 팔다리를 재현하지 못하는 수준부터 인간의 형태를 온전히 재현해내지 못해 괴생물체로 만드는 것, 심지어 죽게 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2035년에서 온 서해보다 더 먼 미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2021년 전쟁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2021년 전쟁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사람의 형태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태어난 거죠. 또는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한 것처럼 더 먼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런 모습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어요. 방사능으로 인해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니 살아남기 위해 피부가 파충류처럼 습습한 형태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술과 서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지프스의 굴레 안에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는 떡밥들이 드라마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2화에서는 태술과 서해의 결혼식 사진을 통해 어떤 한 미래에서는 태술과 서해가 연인이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편 3화에서도 그런 떡밥은 또 등장했습니다. 태술은 컨퍼런스 기조연설 무대에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에디에게 나 오늘 죽는 날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2화에서 서해가 했던 말이죠. 태술이 이 말을 한 게 우연일까요? 전 이 문장이 태술과 서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지프스의 굴레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의 다이어리는 서해가 2020년에 넘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떡밥이었는데요. 3화, 박 사장이 서해 다이어리를 펼치며 첫 번째 장의 내용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보니 서해가 2020년으로 넘어온 이유가 첫 장에 명확히 적혀 있더라고요. 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은 난 이미 죽은 뒤일 거야. 너무 놀라지 마.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거 너야. 잘 들어. 우리한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업로드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 가서 한태수를 구해. 그 사람을 구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시그마에게서 그 사람을 지켜. 절대 그 사람을 잃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고 이겨내.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명확하게 써있고 마지막 줄에 적힌 사랑하는 사람을 이 문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추측해보자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잃지 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물론 두 문장 모두 의미는 똑같죠. 서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미래에서 연인이었던 한태술일 수도 있고 서해의 아픈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1화를 보면 서해의 엄마가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이 나왔으니까요. 다른 미래인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후회 때문에 반복적으로 과거로 돌아오고 있는 서해. 16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 정도는 과거를 반복하는 내용을 보여주긴 할 것 같은데 서해의 지난 시간 여행들 저만 궁금한가요? 태술은 서해의 일기장을 1억 5천에 산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1억 5천에 샀습니다. GPS는 꺼져 있었지만 태술의 핸드폰은 전원을 키면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는 무언가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윌리엄 기슨 작가의 말처럼 미래는 제 옆에 없을 뿐 지금 우리 옆에 와 있으니 태술의 핸드폰에도 미래가 와 있겠죠? 또한 서해가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라고 말하자 생명의 은인이라며 쌤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이어리 때문에 그 좁은 차 안에서 총을 쏠 뻔한 상황을 막아준 거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태술은 박 사장이 열쇠를 건네주게 되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비책을 세워뒀을 것 같아요. 즉 태술이 핸드폰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태술의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자신 또한 서해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저는 시지프스 4화 리뷰로 찾아뵐게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